자, 이렇게 해서 일단 DB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통해서 DB가 활용되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 DB 주소록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이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만든다? 쇼핑몰 만든다 생각해볼까요? 자, 쇼핑몰을 제작하고 싶으면 쇼핑몰을 제작하고 싶은 고객이 있을 거예요. 고객은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는 아닌데 쇼핑몰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문의하겠죠. 뭐 개발을 해주는 개발자, 프리랜서 개발자든 아니면 어떤 회사, 개발자 회사 문의를 해가지고 뭐 만들고 싶은 쇼핑몰이 있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러면 뭘 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계속 대화나 회의를 통해서 계속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이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냐면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쇼핑몰을 그냥 만들고 싶은 사람이 저는 그냥 상품을 팔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회원 가입을 시키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지 이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해요.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럼 상품 데이터가 필요하겠네. 회원 가입을 시키고 싶어? 그럼 회원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겠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상품이랑 회원은 뭐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막 엄청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따로 저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예시예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일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데 뭐 설계는 뭐 이론적으로 좀 많아요. 막 개념적 설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시험용이고요. 설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상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회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는 거. 그러면 이것도 막 ERD라고 해서 또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기술적 용어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펜이랑 종이 하나 갖고 와서 그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막 이런 거를 막 지켜서 그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분석도 좀 해보고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하면은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뭐 ERD 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어떤 작업들을 그냥 딱 뭐 문서화 시켜놓은 거예요. 개념화 시켜놓은 거지 막 이런 거를 막 외워가지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DB를 하는데 개념적 설계가 뭐니 논리적 설계가 뭐니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 습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시험용이에요. 그런 거 외우는 거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림판으로 그냥 그리셔도 되고 펜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툴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하니까 제가 이런 거를 좀 올렸어요. 자, 요거 링크 들어오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가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장을 해놓고 내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RD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그림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DB 어떤 모양을 그림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그 결과물을 보통 ERD라고 하고요. 어떤 DB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DB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은 뭐랄까 이제 DB에 DB 전문가가 있고 아니면은 DB에 살짝 발을 걸쳐놓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문인 사람이 있고 분야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했으니까 개발자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자 관점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그 뎁스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정말로 커다란 규모의 DB 모델링은 개발자가 아닌 실제 DB 관리자가 있어요. 그런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해서 깊이를 파시면 됩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모델링을. 자, 그래서 최초로 모델링을 할 때 딱 그 고객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고객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원하는 바를 계속 물어보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림 그려보는 거. 그림 그려보면은 자연스럽게 논리적 설계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간단한 예시니까 상품을 팔고 싶어요. 회원을 가입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물어봐요? 비회원도 구매할 수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회원도 사게 하고 싶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됩니다.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딱 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DB로 만들 것이냐, 이 정보들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림을 이것저것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상품 정보를 저장하는 상품 테이블을 만들고,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테이블을 만들고, 비회원을 이제 따로 저장을 해야겠죠. 비회원 테이블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해본, 제가 테스트하는 걸 좀 같이 해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가 요구사항 하나 드릴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일단 이 정도로만 한번 요구사항을 받았다고 치고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만드실 때 여기에다가 새로운 ERD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자,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 버전 아니면은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연습할 거라서 하나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로 하시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삭제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ERD를 이렇게 눌러서요. 자, 뭐 데이터베이스 타입은 우리 MySQ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RD 이름은 쇼핑몰이니까 마이몰, 이런 느낌으로. 자, 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계 표기법이 있는데, 자, 이 I 표기법과 화살표 연결선이 있어요. 이 I 표기법은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화살표 연결선 쓰는 게 낫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똑같이 ADD1로 할게요. 뭐 이 정도로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ERD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클릭하시면은 테이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일단 상품이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다 담을지, 아니면 회원이랑 비회원을 한 테이블에서 같이 관리를 할지, 아니면 세 개의 테이블을 따로 관리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대략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한번 상품 회원 비회원 따로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클릭해서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 하나가 생깁니다. 비어 있고요. 요거 이름을 이제 정하시면 돼요. 자, 상품은 저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해볼게요. 이건 실제 이제 테이블 이름이 될 거고요. 이 로지컬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추상적으로 그리겠죠. 상품 저장을 해야 되고, 회원 저장을 해야 되고, 비회원도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거를 실제로 DBMS, 우리 DBMS에 적용을 시키려면은 보통 이제 한글로 이름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상품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이렇게 또 따져보겠죠. 상품에는 가격이 있고, 상품명이 있고, 제조사가 있을 거고, 등등등. 이런 거를 그림 그리면서 막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는데,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막 연결 같은 거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따진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겠죠. DBMS에서 사용하려면. 그죠? 그럼 얘가 테이블 명이 될 거고, 요게 하나하나가 속성, 컬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최초로 생각했던, 왜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한글로 했으니까, 최초로 생각했던 이름, 요건 실제로 테이블 이름, DBMS에 저장된 테이블 이름. 자, 그래서 이제 로지컬 이라는 거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논리 모델 형태, 뭐 논리 물리 형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논리 물리 형태. 아마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논리 모델 형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논리 앤 물리 형태로 해주시면은 이제 요게 실제로 DBMS에 저장되는 물리 형태가 될 거고, 요건 우리가 생각을 한 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 논리 형태가 되겠죠. 여기 로지컬 네임도 똑같아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상품명이 하나 필요하겠구나, 여기다 상품명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상품명을 나중에 테이블로 만들 때 칼럼명을 뭐라고 할 것이냐, pname으로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한글로 일단 가격 치고, 실제로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데이터는 타입이 있잖아요, DBMS에서. 그래서 요거 상품명은 글자니까 가차로 해주시고, 가격은 나중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연산해야 되니까 가차로 하면 안 되겠죠. 인트 이런 거를 다 먼저 이렇게 그려서 구성을 해놓고, 나중에 SQL을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들거나, 요즘 대부분의 좀 좋은 ERD 툴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SQL 쿼리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백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더하기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하나 더 생깁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필요하다 그랬죠? 레그 데이트라고 하고, 데이트 타임. 그리고 요 위에 제가 일부러 비워뒀어요. 왜? PK 하려고. 상품 번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논리적인 개념을 할 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다가 이 상품을 뭘로 구별하지? 상품 번호나 일련 번호가 있겠구나.
보통 PK는 제일 위에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를 PID라고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숫자로 해주시는 게 관리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해주고, 보시면 여기 PK랑 AI가 있는데, PK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고 AI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널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널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이제 널은 사용 불가다. 이게 근데 헷갈리네. 아마 체크를 하는 게 널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통일해 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안 쓸 거면 다 안 쓰고, 쓸 거면 다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죠. 그러면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추가 하나 더 해서 이제 뭐요? 유저, 회원, 유저라고 해도 멤버라고 할게요. 저는 멤버. 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원 아이디가 필요할 건데 저는 이제 회원 번호랑 회원 아이디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죠. 주소를 알아야 배송해 줄 테니까. 회원 이름,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더. 가입 날짜인데 그냥 똑같이 등록 날짜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 정하시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어드레스, 유저 네임, 네임이라고 할게요. 유 네임, 등록일자, 데이트 타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비회원은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했을 때 이제 뭔가가 좀 허전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안 나온 게 있죠.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살 것이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놓으면, 그죠? 주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주문 테이블이 하나 필요하겠네. 얘랑 연결을 해주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상품 쪽에다가 또는 회원 쪽에다가 뭐 주문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이상하겠죠, 여러분. 뭐가 이상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다가 주문 정보까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 상품명이라든지 똑같은 상품을 10명이 구매하면은 상품명과 가격과 등록 날짜 이런 게 계속 중복돼서 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주문 정보를 넣겠다. 주문 번호 같은 거 넣고, 주문 상품, 이런 걸 여기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문한 상품이랑 원래 상품명 뭐 이런 게 좀 되게 안 맞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주문한 회원 이렇게 연결을 해도 이 회원이 서로 다른 회원이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사면은 역시 상품 정보가 계속 중복해서 행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죠, 요거. 이게 주문 정보가 회원 정보, 상품 정보가 같이 있으면은 이 김지원이라는 애가 2번 주문했을 때 이 회원 정보가 2번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애가 똑같은 상품을 주문해도 상품 정보가 두 개가 중복이 되겠죠. 중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기억이 나시면은 여기서 주문 테이블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주문 테이블은 이렇게 하나, 요거까지만 할게요. 주문. 자, PK 주문번호 하나 필요하고, 누가 주문한 회원, 무엇을, 어떤 상품. 자, 이렇게 두 개는 일단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뭐 주문한 상품의 정보를 여기다 다 넣을 필요 없고, 어차피 상품 정보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 번호만 있으면 되죠. 회원을 구별할 수 있는 회원 번호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FK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게 아닌가? 이게 맞아요. 요거 FK를 주문한 회원 있죠? 얘가 사실상 뭡니까? 요거랑 연결돼야 되죠? 회원 번호. 요거 입력까지 해줄게요. 이렇게만 입력하겠습니다. OID, UID, PID. 사실상 이 주문하는 회원은 이제 나중에 이 숫자 UID를 가지고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차가 아니라 인트로 해줘야 돼요. PID도 마찬가지예요. PID가 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인트가 돼야 되고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주문한 회원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 주문 상품은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간의 어떤 연결 관계, 상관관계를 한눈으로 파악하기 좀 더 쉽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무 가시면 프로젝트 담당할 시스템이나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이 테이블을 막 하나씩 안 알려줍니다. 요런 그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이게 시스템 크면 그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장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 파일 같은 데다가 열 몇 장인 거를 그냥 딱 던져라.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 그렇죠? 테이블 저 3개밖에 안 했지만 실제 좀 큰 시스템은 테이블 100개 넘습니다.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딱 큰 그림을 이해해 놓고 나중에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건